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오는데 발걸음이 사실은 무거웠었습니다. 어깨도 좀 많이 무거웠었는데요. 방송의 오프닝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웅크려들지 말고 더 자신있고 당당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시장에 맞서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맞서볼 때 뭔가 우리가 기대고 싶어하는 징표들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어깨 또는 등짝에 기대어서 잠시 고독을 씹을 때도 있고요. 또한 사랑하는 주니어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달래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징표를 찾는 데 있어서 나만의 뜻을 부여하는 상황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자, 행운의 징표 가져오는 방법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고 저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응 영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승천에서는 이 징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황감과 함께 전략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속에 징표를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금일장 오늘 전체적으로 박자가 부정적인 3박자가 맞았습니다. 31.92포인트 하락 마감한 1963.56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5.13포인트 하락 마감한 505.6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이후에 또다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1.2원 상승 마감한 1072.6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이 있었죠. 파생시장인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일단 다행히도 차라리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속 시원하게 1조가 나왔어야 되는데 1조는 일단 나오진 않았지만 매도 압박 부분에 모든 게 위축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우리 주식승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 이후부터 시장에 신용 비율 담보 부족들이 많이 출회가 또다시 되면서 일단 먼저 팔자라는 그런 투자 심리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었는데요. 멘토분들 이 속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선방했는지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 시도가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총 10분의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 6.24% 좀 아쉽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7.4%의 수익률로 껑충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리드코프가 금일장에서 5.97% 상승 마감을 하면서 9.2%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하림홀딩스가 25%를 찍어내는 모습입니다. 전일 일진홀딩스는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장 시초가인 2,400원에 9.4% 아쉽게도 매도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리드코프가 이 손절 부분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케미칼이 역시 시장 분위기를 좀 탔었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견고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3.29% 하락 마감한 수익률이 현재 0.1%의 강보합 정도 유지하는데요. 세 종목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의 포트에 다 꽉 차 있는데요. 성화이텍이 0.61%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3%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5종목을 보유견 주셨네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RF텍이 또다시 하락 마감을 3.27% 하락 마감을 하면서 8.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5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장
부분에서 우리가 시황가를 좀 읽어놓았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3.35% 하락하는 모습의 수익률, 그래도 플러스권 들어온 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아쉽게도 장중 손절가를 터치로 함으로 인해서 저희 원칙상 11.6% 손절가인 3,300원에 손절 처리되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이라이콤 역시나 좋은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25.7%를 기록하는 모습이겠고요.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전일 매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 시초가인 14만원에 9.4% 손절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웅진케미칼을 비롯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시장 대비는 경고한 것 같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ITX가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3.3% 약 손실 구간에서 손절 처리가 되었다.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정동욱 멘토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좀 가치 투자 성격 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에 일일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캠트노이스 금일장에도 조금 시장 영향을 받긴 했었지만, 세 종목 마이너스권이 들어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이네요.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가 하렘홀딩스 25%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1위가 좀 여전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호엘 멘토의 성화이텍 15.3% 기록하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3.0%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세이브존 INC가 10.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1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시즌1 이후에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하고 나서 오래간만에 탈환하시면서 당당하게 지금 1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라이콤이 25.7%, 정재훈 멘토가 0.7%의 이격을 넓혀가면서 1위를 당당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요, 역시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 그런데 김용준 멘토나 정재훈 멘토가 지금 포트에서 제외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금메달로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역시 외롭지만 나홀로 명예전당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카메라를 받는 시간보다는 우리 출연하신 멘토분들과 함께 시황감과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만나 뵙겠는데요. 먼저 예병군 멘토와 함께 정동욱 멘토가 오늘 이 자리를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는 길에 사실은 무거웠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 두 분은 어떠셨는지 오늘장 먼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예각기법을 통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약하긴 약했을 거예요.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약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지수 조정이 좀 예상되었던 부분들이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어떤 좀 과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만 또 재상승하기 좀 쉬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역사적으로 2년 동안 계속 박스권 흐름 내에서 놀았던 것이 한꺼번에 뚫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 구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조정은 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조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뭐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싹 차리면서 한다라고. 네. 그래서 이런 구간일수록 오히려 조금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어떤 종목군 위주로 교체를 해 들어가며, 그리고 과연 주도주를 내가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예병군 멘토가 좀 해주셨고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정동욱 멘토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장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역시나 약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옐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당장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시나 환차익을 노린 유럽계 자금이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반등 구간에 다시 돌아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종목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기회를 좀 삼아보자라는 정동훈 멘토의 의견인데요. 역시 예병훈 멘토도 옆에서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훈 멘토? 예. 좀 설명을 드려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포트가 굉장히 좀 안정화되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은 세이브존 INC, 지금 이제 또 11월 들어왔으니까 이제 또 종목의 신에 또 제 이름을 또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명예의 전당에 또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이브존 INC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모든 측면들이 어떤 이 동사의 어떤 주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장기적 우상향 하는 패턴 속에서 지금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들어 올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이평행선을 꺼봐도 결과적으로는 이 지지대 부근에서 또다시 재상승을 반복하는, 즉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가의 방향성 자체를 명확히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여전히 좀 두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자꾸 손절선을 상향시켜서 여러분들 차익 실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래서 손절선 자꾸 높여가면서 익절가를 만들어가는 전략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바른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른전자요. 예, 참 바른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오늘 조금 사실 장중에 주가가 한때 쭉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절선 높여놔서 익절가 부분을 만들어놨죠. 근데 그 익절가를 터치 못하고 다시 아랫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 가격대가 오면 몹시 사고 싶어한다. 즉 지금 이제 겨우 각도를 위쪽으로 맞춰 나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훈 멘토. 자, 세이브존 INC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어디로 좀 지키자고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세이브존 INC는 계속 지금 조금 매수가가 지금 4,430원인데요. 요걸 조금 상향을 해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가 지금 3,980원인데 지금 요걸 조금 높여서 4,610원대 정도로 손절선을 맞춰가지고 가면 지금 매수가 4,430원이니까 익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10원으로 손절가를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예병훈 멘토가 지금 손절가 자체를 3,980원에서 4,610원에 이익 실현 가격으로 좀 올려놨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우리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캠트로닉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자체가 워낙 높고, 손절가 자체도 워낙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저는 워낙 장기 투자,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를 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라인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시각, TG 사업부의 캐파 증설 효과가 조금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내년에는 TG 사업부 온기로 캐파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된다면 현재 구간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제가 투자 포인트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있었던 게 EMC 소재 부분입니다. 전자 차폐 흡수 소재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연간 50%에서 100%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실적만으로도 저평가된 기업이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 내년에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 종목이 인화전공과 두산엔진입니다. 두 종목 다 조선 엔진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PBR로 좀 접근을 해보자, 조선주는 PBR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화전공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했다, 지금 조선주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락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PBR 0.5배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조선 빅3사나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PBR이 1배까지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0.5배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지금 조선 빅3사나 현대 미포조선이 추가적인 상승을 랠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목표 밴드가 PBR 1.5배 부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화전공 또한 PBR 1배 수준까지는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만원까지는 내년까지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준비적인 관점이나 또는 장기적인 포지션이다라고 우리 정동멘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트를 좀 채워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의 시황관을 읽어볼 수 있고 앞으로의 시장의 상황 추이도 대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인데요.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중요한 시황간의 전략을 좀 찾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겠고요. 그 속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다시 토픽 종목으로 선택이 되었는지도 또한 궁금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업종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정동 멘토가 이슈 기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들어볼까요, 정동 멘토?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대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 첫 이제 노키아를 누르면서 사상 첫 전 대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분인데, 북미 지역을 제외한 전 대륙에서 점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던 이유는 역시나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점유율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애플과의 격차는 9%대로 좀 견조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휴대폰 전체 판매량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1억 2천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는 2위부터 4위인 뭐 노키아나 애플, LG 이런 세 개사를 모두 합친 수량보다 많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의 IM 사업부,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사업부의 성장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요. 이에 맞서는 우리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토픽 종목은요? 예, 저는 성우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와 그 다음에 최근에 명예전당을 당당하게 들어간 성우전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삼성전자의 석권,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위치, 그러면 향후에 IT 쪽 관련된 스마트 기기의 시황 변화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정동 멘토. 삼성전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같은 경우가 40%가 급증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대가 글로벌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8,800만 대 수준으로, 점유율, 뭐, 세 대 중에 한 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팔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진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성장이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은 뭐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국가에서 신흥국에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IM 사업부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M 사업부의 실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6조 원 이상이 IM 사업부에서 나온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 이렇게 저평가될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2013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PER 7배 수준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2000선이 넘었을 때 PER 밴드가 9배까지 올라왔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해서라도 지금 PER이 너무 낮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역시나 삼성전자 PER 9배, 10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지속 가능하다. 역시 대장주의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열병구 멘토는 좀 의외예요. 명예전당을 갖고 계속 우상향에 각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건 분명히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중소형주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가요? 저는 이제 조금 중소형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네임밸류, 즉, 우리나라, 코리아 기업들의 네임밸류를 올려주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고 해서 바가지에 물이 넘쳐갖고 이제 바닥을 적신다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호실적 그리고 세계적인 네임밸류를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건전성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실적에도 크나큰 어떤 가치를 부어 넣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덕을 입어서 오히려 더, 그 중소형주 쪽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와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실적들이 좀 꺾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은 결과적으로는 기대감과 우려가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성우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은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으면 시장, 즉, 주식의 어떤 시황, 그리고 어떤, 이 시장에 따라서 크게 변동 없이,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한 장에서 굳이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을 주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 종목군보다는 성우전자처럼 이제 주가의 지수에 영향 없이 조금 기술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권이 1위고 비중력도 가장 큰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에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석권할 수 있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병 멘토 의견을 좀 들어보면 정동 멘토 의견 속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 이에 따라 분명히 중소형주 부품주 쪽에는 수혜를 갈 거예요. 오늘 지금 포털 사이트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검색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아십니까 예병 멘토? 저는 잘 오늘 아이폰 6의 성능 얘기가 또다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를 임박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아이폰 5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애플에서 6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건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보면요, 얼마 전에도 이건희 회장님께서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또 도태되고 만다. 비상경영 체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가 계속 발전을 한다는 데는 우리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최근에 나온 갤럭시 라운드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효용 가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과연 이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게 효용 가치성, 저거 꼭 필요해서 사봐야 되겠다는 효용 가치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AMOLED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가 뭐 LG전자에게 LG전자의 기술을 유출했다 이런 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AMOLED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AMOLED 장비 증설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AMOLED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해진 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보면 AMOLED 관련주들 오히려 조금 더 나았고 플렉시블 관련주들은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조금 뉴스를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정동 멘토. 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석권을 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상 뭐 삼성전자의 라운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상 맞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성, 뭐 대중성을 못 띌 이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애플 꽁무니만 따라가면 됐던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 지배력을 키우면서 이제는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플렉서블이나 뭐 갤럭시 기어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저는 이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만든 건 애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들을 제치고 빠르게 애플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옴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김도영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네. 혹시 옴니아라는 핸드폰 써보셨나요? 기억은 나는데 안 써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사실상 스마트폰의 시초가 옴니아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중화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이폰에 밀려서 아이폰이 혁신을 이루면서 스마트 기기를 성공적으로 대중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미 옴니아를 한번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플렉서블이니 여러 가지 혁신을 주도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애플에서 먼저 새로운 기기를 대중화시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발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기기를 개발을 해왔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악화되기는 힘들다. 오히려 애플을 뛰어넘는 그런 시장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돼요. 네, 네. 이 시점에서. 자, 시장 지배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시장 지배력이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눠보자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느냐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기서 지금 더 발전이 돼봤자 결국은 이제 어떤 효용 가치성에서 떨어지는 측면이 많을 수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저가형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더 나은 혁신들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그 혁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옴니아가 실패한 원인도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정동 멘토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셨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 현재 상태에서 머무른다 그러면은 애플사보다 더 좋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세트 업체 같은 경우는 정말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만드는 이런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수직 계열화가 된 가장 완벽한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소개할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반면에 애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립을 다 외주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이 이제 소프트웨어 강점으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만약에 하드웨어가 여기서 멈추고 현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러면 역시나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삼성전자한테 이득이 전혀 애플한테 이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사실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도 뭐 안드로이드, 뭐 iOS, 이 애플에는 iOS 이 부분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소프트웨어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추가적인 개발은 조금만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탑재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부과된다. 이 부분은 모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에 발맞춰서 지금 모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애플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 먼저 나올 때처럼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어서 바로 좀 성우전자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 드릴게요. 네, 얘기해 주시죠. 예,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우전자. 제가 지금 왜 성우전자를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자, 삼성전자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새 최근에 스마트폰 쓰시다가 현대병이라 그러는데요. 귀에서 자꾸 뭔가 이명도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전자는 이런 전자파를 차단하는 실드캔을 만드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또 스마트폰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용량, 즉, 저장 장치 용량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이 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SSD라는 어떤, 고용량의 어떤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발열 기능이 충분히 뛰어난 성우전자의 케이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수록 성우전자의 어떤 제품들도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승천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명예의 전당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시 또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성우전자 아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요. 네. 눌림 매수 가능한 위치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명예의 전당에 계시니까요. 예. 지금 일단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딱 보면 결과적으로 올라오는 구간, 즉 주봉의 강한 상승 구간에서의 첫 번째 조우 구간 거의 부딪힐 뻔했죠, 그죠? 12평선이 딱 왔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거의 닿을 듯 말 듯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로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죠. 이게 강하게 요번 주 아직 주봉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내면 결과적으로 요 모양이 꼭 닿였는 것처럼 요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미 터치를 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대 확보되었으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다시 목표가는 한 6,500원대 부근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 예병구 멘토. 예. 지금 정동훈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이제 예병구 멘토의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거에는 동의를 두 분 다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예. 예병구 멘토도. 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삼성전자의 수익률 게임보다는 훨씬 연말까지를 봤을 때 더 낫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수에 따라 많이 변동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성 매매에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가장
흔들기 좋은 종목, 즉 지수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결국은 지수를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나빠서 끌어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떤 지수의 방향성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매도한 경우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수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연말까지는 좀 더 급하게 간다.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우전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항상 중소형 개별주들이 뭐, 삼성전자를 비트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는데,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분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는 70억밖에 되지 않는데, 순이익 부분으로 봤을 때는 120억 원 가량이 기타 영업의 손익 부분으로 잡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게 일시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이익이 내년에는 더 커질 기타 이제 손익 부분에서 기타 손익이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타 손익이 큰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타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영업 외에서 어떤 이익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우전자는 그런 기타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저는 이제 사실상 이 회사의 성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 성우전자를 처음 추천드릴 때 제가 들고 나온 PC가 있었습니다. 이제 WPC라고 해서 이제 목이 돌아가는 이제 화면이 돌아가는 PC였는데요. 그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 기기 즉 휴대성이 간편한 제품을 자꾸 들고 다니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LTA도 결국은 속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그리고 휴대성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우전자의 제품들이 휴대성을 갖추면서도 다기능화되어 있다. 즉 그러니까 전자파도 차단해주고 휴대성도 간편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 기업 내부적으로 철저히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업의 뭐 직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이 동사의 주가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제가 잡아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그대로 타고 가면서 이제 제가 수익을 좀 크게 거둘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동사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향후 성장성이 즉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실적적인 측면이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기타 쪽의 비용 처리 부분보다는 성장성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예비군 멘토 의견이었고요. 자, 정동원 통해 마지막으로 주쌤이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쪽에 대해서 기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종합지수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현재 우상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쪽,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뭐 지수 당장 내일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 외국인 이제 옵션, 누적, 포지션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을 하면 한 255선까지를 255선 이하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은 1930 이하인데 만약에 내일 당장 외국인이 포지션을 변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당장은 외국인 매물에 조금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나 테이퍼링의 신흥국 중에서 테이퍼링에 가장 강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뭐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이 가장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그때 저점 매수를 한다면 지수는 2300 이상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2300을 바라보는 기반은 경제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지수와 많이 연동된다고 한다면 17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적인 시황관 측면을 놓고 보면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오늘 이제 폭탄 부분에 대해서 양권 구조는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장중의 변동은 좀 커질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정도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내년 장까지의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자, 그런 희망의 불씨가 있다라면 저 역시도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조금 조정받는 부분에 공포를 살 수 있는 자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물음표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받다 내용에서 삼성전자, 애플을 꺾고 드디어 세계 1위를 완전히 굳히기 들어가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아이폰 6에 대한 얘기까지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 봐서는 굳히기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 정동 멘토는요, 삼성전자, IM 사업부 성장 지속이 예상된다. 모바일 쪽 관련된 부분과 함께 스마트 기기 쪽이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기대해서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 역시도요, 삼성전자로 인한 트리클 다운이 지속될 것이다. 그 부분 속에서 결국 삼성전자 지수의 영향도 많이 크지만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수익률 게임에서는 중소형주 쪽에 집중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에 따라 이제 성장성이 막 시작되면서 실적이 가미되고 있는 성우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도 궁금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정도 멘토를 통해서 잠깐 내일장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읽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집어넣는 시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 바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과연 이 두 분이 가져온 종목 궁금합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군 멘토는 동성 화인텍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 멘토는 나이스 정보통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성우전자는 없었습니다. 네, 정동 멘토의 나이스 정보통신 최근에 시세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추측성으로 좀 드는데 한번 제가 검색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정동 멘토를 통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의 투자 포인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먼저 기업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벤 사업과 PG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간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벤 사업부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써왔는데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전산 중개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카드를 긁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PG 사업부는 약간 다릅니다.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카드 결제 아니면은 계좌 이체 등 가상 계좌 이체 등 이런 결제의 사용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 쇼핑몰 등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중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벤 사업과 좀 동일한 부분도 많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벤 사업과 PG 사업으로 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증가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사실상 올해 초에 신용카드 증가 추세는 조금 꺾이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사에서 할부 혜택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혜택 자체를 축소를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는 그 전까지는 월간 사용액이 38조 원 부근이었는데 33조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에는 다시 38조 원대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신용카드 사용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벤사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는 건당 뭐 100원의 결제 수수료 이런 식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건수가 더 중요하게 돼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마찬가지로 사용 건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건당이면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건당이면 매출 추이는 좋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소액 결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1,000원을 결제해도 100원을 받고 100만 원을 결제해도 100원을 받습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매출로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수가 증가할수록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1,9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 순이익이 150억 원입니다. 이를 PER로 환산을 하면 올해 예상되는 PER 부근이 6배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뭐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이런 동종 업계는 이미 PER 부근에서 12배에서 15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당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연말에 배당을 실시하는데 시가 배당률로 해서 매년 4%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요? 예, 그렇습니다. 네. 4%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들어간다면 배당 수익도 크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PG 사업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 부분을 말고 신사업 쪽으로 해서는 발급 건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좀 증가된다라는 얘기를 좀 주신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정동멘토의 나이스 정보통신 매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7,000원대에서 뭐 9,000원대까지 조금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역시나 기업 내부 가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 지금 9,0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PER 부분에서 6배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체라 비교한다면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실적이 내년에 나온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내년 PER로 했을 때 3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매수가는 8,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300원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오늘장 종가 기준보다 조금 더 디스카운트 내 하락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예비연금 멘토 또 명예전단을 당당하게 노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동성 화인텍 얼마 전에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죠. 우리가 투자 포인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PPT, 준비한 PPT 보면서 바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인데요. 수주 단가 인상되고 있다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개발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적이 올해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 돼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 부분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실적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는 거. 그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수주증가 점유율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행제 수주장이 증가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점유율이 지금 한국 카본에 비해서 동성 화인텍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경쟁업체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우리 양대 산맥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한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2014년도 가이던스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예상까지 이렇게 LNG선 관련 수주하고 모든 해양 플랜트 수주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 충분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LNG선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2012년 이후로 지금 2014년도 사이클이죠. 업사이클이죠. 그죠? 그 다음에 16년도에서 약간 이제 다운사이클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연간 실적 추인데요. 역시 지금 본행 사업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을 뛰어넘는 수주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 부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성 화인텍, 한국화본과 함께 이제 본행제 쪽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는 부분에도 매출 추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비면 또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내용이 좀 있나요? 동성 화인텍에 대해. 예, 가격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1,400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로. 그 다음에 목표가는 13,1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손절가는 조금 낮게 잡아드릴게요. 네. 9,38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기법상으로 살짝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기법, 네. 지금. 예각 기법에서 왜 간택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이런, 실적이 기대되고, 하는 종목군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앤밸런싱 전략이 유효하다. 그래서 동성 화인텍을 이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위에 구간에서는,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시는, 자, 분할 매도, 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바이앤밸런싱 전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예각 기법, 각성불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예병군 멘토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병군 멘토, 정동 멘토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웃는 모습으로 시장도 방금 만기 잘 올라가서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